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시험 주로 2차에 대해서 약간 OT 비슷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1과목, 2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좀 짧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손해평가사 2차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어요. 1과목이 있고 2과목이 있어요. 1과목, 2과목이 있는데 1과목은 쉽게 해서 손해평가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작물 및 가축 이론 및 실무라고 되어 있고, 이 과목은 농작물 및 가축 손해평가 이론 및 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 과목이 있는데 우선 2차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2차는 두 과목이 있는데 1과목은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농작물 및 가축재보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2과목은 손해평가는 이론 및 실무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과목. 예, 과목당 이것도 100점이에요. 100점 이것도 100점이고 100점 이렇게 돼 있어요. 문항은 단답형 5문제, 그 다음에 서술 및 문제풀이 이 문제가 15점짜리 5개. 요것도 마찬가지요. 단답형 5개, 서술 문제가 문제풀이가 5개. 요렇게 해서 여기 10문제, 여기 10문제, 총 20문제요. 20문제를 120분에 풀어야 돼요. 120분. 요렇게 해서 60점 이상.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에요. 합격. 절대평가,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 형태로 요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0점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이게 60점 넘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초창기 때는 사실 뭐 몇 개월 공부 안 해도 됐어요. 안 해도 됐는데, 지금 이제 8회, 내년에 이제 9회 들어가거든요. 9회 들어가고 손해평가사 인력도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까다로워져요. 합격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인원이 찼기 때문에 많이 뽑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져요.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런 상태라는 것 조금 이해를 하시고 주로 이제 보면은, 자, 1과목은 뭐냐? 1과목과 2과목이 있는데, 자,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자, 1과목에는 주로 보험 이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계약을 인수해서 보험료 받는 데까지. 이 보험료 산정해서 회사가 보험료를 받아놔야 할 거 아니에요. 보험료 받아놓고, 이 과목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해요. 사고가 발생하면은 손해평가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요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예전에는 보험 이론이 없었는데, 지금 8회 때부터 해가지고 보험 이론이 들어왔어요. 보험 이론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고, 이제 요 계약
보험을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계약 인수가 뭐냐면은 회사가 보험을 농작물 재해보험을 팔 거 아니에요. 팔면서 보험을 모든 걸 다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적합한 보험 대상은 인수 제한을 해요. 인수 제한. 그래서 회사가 적절한 것들만 계약을 인수를 하거든요. 인수를 해서 인수를 한다다. 계약을 인수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됐으면은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보험료 받는 거. 요런 과정을 나타내는 게 주로 1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1과목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 자, 2과목은, 자, 그러면 이제 가입하고 나서 다녀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재해가 와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평가를 해야 돼요. 손해평가. 손해평가를 해서, 자, 보험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자동차 보면은 사고가 발생하면은 손해사장단이 얼른 와가지고 자동차 견적 내야 되나요? 피해액이 얼마인가 그걸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농작물도 재해가 와가지고 뭐 변화 이런 것들이 재해하고 싹 재해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손해평가사들이 가서 손해액을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보험금을 지급해요.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주로 1과목보다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도 그렇죠? 1과목, 2과목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딱 보면은 2과목이 중요하겠죠. 이게 손해평가에서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하고, 그래서 2과목이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1과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래도 1과목에서 기초적인 것들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 되니까 이쪽에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1과목에서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2과목은 계산 문제가 보험금 계산하는 거, 2과목 손해평가하는 거, 이 교재 내용이 뭐냐면, 주가 손해평가 하는데, 이제 보험금 산정은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손해평가하면 조사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저런 항목들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전산에다 입력을 하면은, 보험금은 자동으로 산출이 돼요. 보험금은 자동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기 다 알려줘요. 뭐 조사해라. 요런 거. 조사해야 될 항목. 요게 업무방법서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업무방법서. 이게 뭐 사과면 사과. 피해가 났을 때는 뭐 조사해갖고 차차차차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요게 조사 방법이에요. 조사 방법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산정을 여러분들이 안 하더라도 시험이니까 결국엔 이 조사를 왜 하냐? 보험금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게 품목별로 보험금 산정하는 거 플로우들이라 다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요렇게. 자, 이 과목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원래 1과목이 서술형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서술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2020년도 8회는 1과목, 2과목 다 몽땅 다 계산 문제를 갖다 배치를 시켜놨어요. 15점짜리들. 계산 문제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계산 문제를 딱 많이 넣는 이유가 뭐냐면 1과목은 좀 서술형이 보험 1회 좀 서술형을 좀 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저 8회 때 2차 응시자가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 세상에 이렇게 2차를 10,000명씩 응시하는 시험은 거의 없어요. 이 자격증 이것도 1차, 2차가 있는데 1차, 2차 있는 것은 1차에서 어느 정도 걸르고 2차에서 원래 뽑으려는 인원의 한 많으면 3배에서 5배 정도 수만 2차를 응시하게끔 1차를 패스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에서 200명 뽑는다. 그러면 2차 응시자를 한 1,000명 정도 되게 1차에서 이렇게 좀 걸러주거든요. 근데 요 시험은 1차에서 그렇게 많이 걸르지 않아요. 1차에서 한 60%, 70% 정도 합격을 하고 넘어오거든요. 넘어오기 때문에 2차가 10,000명 정도 되니까 10,000명 정도 응시를 하니까 채점하기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만나면 언제 다 4.5 있겠어요. 서술형으로 내갖고 이렇게 저기 하면은. 그리고 또 서술형으로 내가지고, 그럼 서술형은 채점자나 출제자 주관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인 거 보고. 또 말썽도 많이 났어요. 이 시험이 말썽도 많이 나가지고, 채점하기 복잡하니까 계산 문제 딱딱딱 떨어지게 내놔버렸어요. 점수를. 예. 채점하고 말썽 안 나게 편하게. 그래가지고 1과목에다 계산 문제를 많이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실 때 1과목은 근데 그래도 2과목은 계산 문제가 좀 주가 될 거고, 근데 조사 방법 같은 거 서술형도 잘 알아놔야 돼요. 알아놔야 되는데 1과목은 계산 문제와 서술형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1과목에서 계산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계산할 것 계산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서 할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 이런 것들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또 2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1과목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요. 공부가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1과목, 2과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1과목, 2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냐? 교재 구성.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요거는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농업정책금융원이라고 했어요. 농구원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농구원에서 수험 교재를 만들어줬어요. 수험 교재 1과목, 2과목 만들어줬거든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보면은 자 1과목이 1과목 교재 구성. 요거는 농구원에서 만들어줬거든. 1과목, 2과목 다. 이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산업부 산하에 있는 농업정책금융보험을 농구원이라고 해요. 농구원. 지금은 뭐 여러분들 필기할 거 없어요. 필기할 거 간단히 OT니까 편하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1과목 구성. 자, 첫째 보면은 야, 보험 이론 및 농작물 재보험 이론이 나와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 내용이 있어요. 상품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상품 주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기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자기 부담 비율, 보험료 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계약 인수. 계약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품목별 인수 제한 사항들. 자, 요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축이 있어요. 가축은 축종. 뭐 소, 돼지, 뭐 요런 것들. 축종별, 주요 특징. 자, 1과목이 보면은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요렇게 구성이.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보험이 뭐냐? 보험 이험이란 무엇인가도 나오고, 보험은 무엇이냐? 요렇게 손해보험, 요런 것들에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농작물 제어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요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에서 쭉 지금 나와요. 1과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상품 내용이 있는데, 상품이랑 뭐, 이렇게 적과전 종합이다 우리가 많이 하는데, 뭐,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요런 것들에 상품 뭐, 주요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품 내용 하면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험 많이 가입하죠. 보험. 여러분들 보험 하나씩은 다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뭐 자동차 보험이나 뭐 생명보험 같은 거. 하나씩 다 가입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보험 가입하려고 보험회사 가보면 안내장 있죠. 안내장.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안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보험에 대해서 쭉 안보험 이런 거 소개해 놨잖아요. 소개.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저기로 보면 그 상품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상품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품에 대해서 주요 특징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보험 기간. 보험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보험이. 이 보험 기간. 뭐 저기 매달 며칠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험은 농작물 제외보험 거의 1년 단위야. 1년이야. 1년은 딱 끊어지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 시작해서 끝난다. 요런 보험 기간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나와. 보험 가입 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실 때에 거기서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이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 도대체 이 용어 때문에. 보험,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보험 기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보험 가입 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이거 다 산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험 가입 금액. 이게 이제 주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2천만 원인 건데,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법이 다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의료보험도 우리가 평상시에 의료보험을 내고 보험료를 내잖아요. 4대 보험이다 해갖고 실업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내는데, 우리가 가서 이제 병원 가면은 뭐 의료보험 적용을 하면은 10만 원인데 내가 이제 100만 원이다 하면 내가 뭐 10% 정도만 내잖아요. 10만 원 정도만 내잖아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요것도 농작물 대보험도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요. 딱 보험금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은 보통 계약자한테 10% 정도는 부담을 해요. 그리고 90%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부담 비율은 10%에서 우리가 40%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자기 부담 비율. 요거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고, 상품 내용에. 그 다음에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계약 인수. 계약을 인수하는데 품목별 모두 다 인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보험도 여러분들 가입할 때 청약서 같은 거 쓰고 다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가지고 부적합하거나 위험도가 높다든가 보험료를 더 높이고 또 거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작물 제외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적절한 상황들을 걸러내고 인수하는데 조건부로 인수한다든가 인수를 거절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항들은 인수 제한 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축에도 축종이란데, 가축의 종류를 갖다 축종이라고 그래. 축종별 주요 특징이 뭐냐. 주로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이 닭,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어요. 이런 것들의 특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 시험 문제가 한 15점, 한 20점 가까이 나왔어요. 20점.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20점. 5점짜리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점짜리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5점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15점짜리가 하나 나왔고, 15점, 20점, 40점, 여기서 한 60점이 나왔어요. 60점 정도 계산 문제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보면은 주로 나온 게 뭐였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하나 나왔고,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는 거 요게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보험료 계산하는 것이 무려 30점이 나왔어요. 15점짜리 2개, 15점짜리 2문제가 나왔거든. 2문제 요렇게 나왔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15점 나왔고, 요렇게 30점 45점에다가 그 다음에 보험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 특징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시험에 하나 더 나온 게 요런 게 그 농업 수입 보장이라고 그러는데 기준 가격하고
수학기 가격. 이 가격하고 보험금까지 혼합해서 나왔어요. 보험금. 지금까지. 요렇게. 요것도 15점짜리로 하나 나왔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주로 보면은, 요거, 원래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보험 이론이나 농작물 재배에서는 서술형이 좀 내줬어야 돼요. 15점짜리 하나 내고, 계산 문제를 좀 줄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놨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품 내용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계약 인수도 요렇게 해서 5점짜리 정도는 나왔고, 가축도 나왔고, 요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하셔야 되는데 주로 이런 거 보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놔야 돼요. 암기해 놓고 보험가입 금액 산출하는 방법도 알아놓고 뭐든지 자기 부담 비율도 알아놓고 보험료는 원래 이게 1회, 2회 때 보험료가 한 15점, 30점씩 냈어요. 내다가 항의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보험료 계산하는 문제 내놔가지고. 왜 뭐 손해평가사들이 뭐 보험 설계사도 아니고 그러는데 보험료 계산하는 걸 왜 알아야 되냐, 뭐 손해평가 관계도 없는 거 왜 내놨냐 항의가 많았고 안 내다가 쭉쭉쭉 2회 이후로 잘 안 냈어요. 3, 4, 5, 6까지 안 내다가 7회 때 15점짜리 하나 나오고 8회 때 30점이 나왔어요. 7, 8회 때 또 내고 있거든요. 보험료. 그래서 왜 이런 문제 냈냐, 계산 문제 1과목에서 낼 게 없으니까 요런 문제들 갖다 배치를 시켜놨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쭉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보험금 계산하는 거. 이 계산하는 것은 2과목 하다 보면은 1과목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상품 내용에서 보상하는 손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거 2과목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1과목은 지금, 자, 기본 이론, 제가 지금 수업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수업 진행은. 자, 입문자를 위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에서 입문자를 위해서 기본 이론을 좀 해줄 거예요. 기본 이론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과목, 2과목, 1과목 이렇게 진도가 나갈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 하고. 기본 이론을 할 때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용어 때문에 많이 어려워해요. 보험가입 금액이 뭐냐, 보험계약자가 뭐냐, 피보험자가 뭐냐, 농작물재액이 뭐냐, 막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 이쪽으로 이제 학문을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오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용어가 낯설어요. 처음에. 그 용어.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것들 기본 이론 과정에서 조금 해드릴 거거든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과목 이제 보험 이론을 공부하고, 자, 2과목이면은 적과전종화, 뭐 과수 이런 거 있는데, 2과목 적종하고, 그 다음 적과전종합이라고 있어요. 2과목에. 이거 그냥 파트별로 같이 맞춰서 1과목 적과전종합.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기본 이론 하고 2과목 보험 이론 하고 나서 이제 2과목 한 파트 하고 그 다음에 1과목 겹치는 파트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1과목에 사실 암기사항이 조금 있어요. 암기사항이 좀 있는데 예전에는 단순 암기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고 품었죠,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패턴이 7회, 8회 넘어오면서 지금 6회, 7회, 8회는 단순 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다가 그 출제 포인트를 좀 맞춰요. 지금은 단순 암기들을 좀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 이론 같은 거, 보험 이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법 1차에 상법 보험편이 있거든요. 1차 공부시간 겹쳐요. 많이 겹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첫째는 이해하는데 방점을 많이 찍어라. 첫째 공부할 때 이해하는데 주력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서머리에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암기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조금 전체적인 거 이해하는데 집중을 해라. 1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제가 기본 이론만 좀 자세히 용어정의 같은 거 딱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쭉쭉쭉 읽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보험 이론이나 이런 쪽 해주면은. 그래서 우선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1과목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자, 2과목 구성, 농구먼 교재예요, 농구먼 교재. 2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1번, 첫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손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장 종류별 손해평가 방법이에요. 보장 종류별. 손해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첫 번째 적과전 종합, 두 번째 과수, 세 번째 과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논작물, 다섯 번째 밭작물, 밭작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생산비 보장, 일곱 번째 인삼,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수입 보장, 이렇게 돼 있고, 아홉 번째 시설이 있겠고, 시설은 원예시설, 원예시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축사,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이 있겠고, 해가림시설, 인삼 해가림시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이렇게 알아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가축이 있고. 자,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거는 1과목에 있던 것이 2과목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올해도 한 5점 정도 나왔어요. 5점짜리 단답형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가로넣기. 요렇게 나왔고, 주로 시험이 여기서 나오는데, 매년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시험 이렇게 보면 어느 한 군데 치중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적과점 종합하고 논작물이 굉장히 적과점 종합이 뭐가 있냐면 사과하고 품목이 배하고 단감하고 떫은감이 있거든요. 자, 요것들이 있고. 자, 논작물에는 뭐냐면 밀, 보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쭉. 근데 여기서 벼가 중요하죠. 벼. 요것들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밭작물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밭에다 심는 거. 물론 생산비 보장도 밭에다 심는 작물이에요. 인삼도 밭에다 심고. 근데 주로 밭작물이라면 뭐냐, 콩이나 마늘, 뭐 양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저쪽도 있어요. 생산비 보장의 대표적인 거 고추가 있거든요. 고추. 자,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수입보장에도 이 중에서도 밭작물이나 이 중에서도 몇 개 골라서만 해줘요. 이거. 요것도 뭐 콩이나 뭐 마늘 뭐 이런 것들 몇 개 품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수입보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가축도 여기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시설도 한 문제씩 나오고. 자, 요번에 과수
과수가 있고, 과수라는 것은 뭐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을 수학감소 방식 가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과시라는 것은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 이런 거,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 이런 것들을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자,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다 보면 이 전체를 이제 과수작물이라고 많이 해요. 이 과수작물이라고 하고, 이거를 요거들을 갖다 과수작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논작물이라고 하고, 요거 생산비 분양 인삼 요거를 갖다가 다 밭작물이라고 해요. 밭작물이라는 것은 밭에서 나는 거예요. 밭에서 나는 거. 수입보장에는 재해가 왔을 때게 수확량이 줄은 거하고 가격 하락분까지 같이 보장을 해줘요. 같이. 요렇게. 시설. 이게 작물 재배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예 작물도 들어가거든요. 원예 작물 대표적인 게 딸기 같은 거. 그건데 시설에서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할 때 원예 시설 및 작물도 보장을 해주고, 축사. 가축 키우려면 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런 거. 비가름 시설. 비를 가르려고 설치해 놓은 시설. 그 다음에 해를 가르려고 서는 인삼에 있는 거거든요. 인삼. 야, 요런 거는 세부적인 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공부하냐, 여러분들이 요런 거 사과면 사과, 벼면 벼 요런 것들에게 조사해서 뭘 조사해야 돼. 보험금 산정하는데 뭐를 조사해야 되냐, 그게 조사 방법이에요. 그 조사 방법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있는데 어느 한 파트에서 예전에는 적과전 종합하고 벼 이런 것들이 올해도 많이 나왔는데, 적과전이나 벼.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시험이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어느 파트 안 빼놓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골고루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과목에 이제 보험금 이렇게 쭉 나는데, 1과목에도 보험금이 나는데, 이건 수확량을 조사를 해야 돼요. 보험금 산정하는데 수확량을 조사를 해야 돼. 이 1과목에서는 아웃풋, 최저 보험금 산식에 의해서 딱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많이 겹쳐요. 1과목하고 2과목하고.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과목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조사 방법 조사를 했는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요. 어려웠기 때문에 계산 문제하고 이 과목은 같이 해야 돼요. 처음부터 공부를. 제가 이제 수업할 때에 이 과목, 뭐 사과문, 적과전 종합의 사과문, 사과, 보험금 계산하는 것도 딱 세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고, 제가 문제를 지금 문제집도 같이 드리니까, 교재 지금 제가, 네, 수업하는데 총 교재가 6권으로 돼 있어요. 6권. 교재는 6권인데, 자, 1과목, 교재하고 문제집 플러스 문제집. 2과목도 교재하고 문제집으로 돼 있고, 요렇게. 2과목은 이제 파트 1, 파트 2, 답지 이렇게 싹 나눠주셨어요. 2과목이 3개로 돼 있어요. 3과목. 그 다음에 1과목이 2개, 5개에다가,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이건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기본 이론까지 해서 교재를 6권 지금 내가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 교재 보면서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쭉 해서. 그래서 이 과목은 이론 따로 문제 따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론 좀 공부를 하고, 계산 방법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공부하는 게 낫다. 문제는 뭐 이론 공부해놓고 내년 가서 뭐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부터는 하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과목 절대 못 따라가요. 그렇게 해갖고는 처음부터 문제 풀이 계속 해줘야 돼요. 계속 하면서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손해평가사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자, 교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은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2차 시험은 이 손해평가사뿐만 아니라 객관식이고 주관식 서술형이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써보고 반복학습을 계속 지루하지만 반복학습을 계속 해줘야 돼. 계속 여러분들 반복학습이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도 되도록이면 반복해서 계속 해줄 거예요. 자, 강사가 하는 거는 뭐냐?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을 이론을 이해해주고 이해시키고 이론을 이해를 시켜주고 여러분들의 이론 이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거 다 이해하고 공부 방법 이해하고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풀이 방법을 알려준다. 강사가 이런 거 알려주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1과목, 2과목 다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서머리를 해가지고 중요사항은 여러분들이 그때 암기하는 거예요. 이때 암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막 서머리하고 막 암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1과목, 2과목 교재나 품목별로 보험금 계산하는 거 다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때 해주는, 강사가 그걸 해주는 거, 이해하는 과정을 갖다 쭉 해주는 거예요. 문제풀이 방법이나.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끝나면 서머리 해갖고 이제 암기할 거나 암기를 해. 여러분들이 꼭 객관식 공부하듯이 분들이 있어요. 강의만 듣고 그냥 가서 시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못 써요. 시간에 못 쓰고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중요 사항을 나중에 써머리 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반복.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그래요. 뭐 학원이나 뭐 강사나 이런 분들이 써머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이거 1차, 2차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해야죠.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 오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싹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보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1과목 문제집에다가 다 요약은 해놨어요. 요약은 해놨는데, 그걸 기초로 하되,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을 갖다 첨가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시험장 가서 쓰기 좋게끔 여러분들이 마지막 파이널로 최종적으로 압축 요약을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강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강사가 시험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하라, 반복. 저 책이 달아질 때까지 원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문제집 주는데 최소 10번 이상은 풀 생각을 해요. 10번 이상. 계산 문제 같은 건데 10번 이상 풀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이거 풀 줄 알아. 계산할 줄 알아. 그러니까 눈으로 쓱 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100% 다 실수예요. 실수. 이게 여러분들은 수학은 아니에요. 절대. 이거 뭐 계산 문제 수학이 아니에요. 산식에 의해서 딱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장에서 풀어야 돼. 근데 예전에는 단순히 산식 외워갖고 숫자 넣고 막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씩 응용해요, 응용.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응용을 줄 아느냐, 요걸 좀 보거든요, 많이. 요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응용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막 산식을 어떤 사람들은 막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식을 갖다가. 그걸 외우려고, 여러분들이 뭐 천재에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쭉 풀다가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딱 머릿속에 들어와요, 산식도. 아, 요건 요런 플로우에서, 요런 차트에서 쫙 풀면 되겠구나. 제가 문제에다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플로우 차트들이 머릿속에 딱 그려진다고요. 그 단계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이론하고 농구문 교재, 이론하고 문제집 1과목, 2과목 한 권, 이론하고 문제집 한 권이면 돼요, 한 권. 문제집 여러 권 사갖고 여러 권 풀지 마요. 그거 시간 낭비예요. 제 것만 푸세요. 제 거 지금 기초 이론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응용하는까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쫙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충분해요. 충분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반복해서 하시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려요. 계산기 사용법. 계산기 사용법이라는 거, 공학용 계산기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용법이라는 거, 계산기 사용법, 익숙하니 좀 해야 돼요.
익수건이. 계산기 빨리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씩 딱 써서 이렇게 계산을 딱 두들겨서 숫자 써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시간 안에 잘 못 풀어요. 계산기 사용법을 익숙하게 해야 돼요. 막 숙달시켜야 돼요. 타타타타타 누르면서. 요거. 그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계산기 사용법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요렇게 공부하시면은,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또 쉬워진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 시험은 단순 암기였거든요. 뭐, 초창기 때 시험 이런 거였어요. 양파 인수 제한 10가지 돼서 쓰시오 막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런 건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 키우고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들은 좀 피해가고 효과를 다 주어요. 예전에 다 암기해서 했는데 그래서 더 수월해진 분들거든요. 이해하고 암기하면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자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된 다음에 문제풀이도 같이 하고 문제풀이도 이렇게 해서 반복학습 계속 해주고 그러면은 60점 넘어요. 지금부터 아마 60점 충분히 80점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공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되고, 어문짓 좀 하지 마요. 어문짓이라고는 좀 이상한데, 이상한 것 좀 하지 말고 다녀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반복학습이다. 계속 반복.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안전히 한 70점 정도 맞아서 이렇게 합격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또 궁금한 거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카페에다 질문을 올린다든가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수업하면서 또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간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